처음엔 그냥 옆자리에 앉은 여자였어요. 이코노미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던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고, 그날부터 제 여행은 그녀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일랜드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녀가 사는 대저택과 수십 명의 메이드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어요. 괜찮다면 나와 연애해 줄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맥도웰이라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24살 여자예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든 게 정말 일어난 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저는 그때 런던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기가 끝나고 독일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사실 그 친구와 만나기로 한 것도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던 터라 잠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항공권을 예약했죠. 히드로 공항에서 독일행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자리에 한국 남자가 앉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은 뭔가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는데 뭔가 슬픈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승객이겠거니 했는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바쁘게 폰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생각이 많은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슬프다기보다는 지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왜일까요?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혹시 힘든 일이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힐끗힐끗 바라보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주러 왔어요. 그런데 그 한국 남자가 영어로 뭔가 말하려다가 버벅거리더라고요. 승무원도 바쁜 상황이었고 다른 승객들도 많아서.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He would like coffee, please. 그렇게 간단한 말을 대신 전해줬는데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국말로 말하는데 발음이 너무 정중하고 귀여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는데 정말 맑고 따뜻한 눈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서로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됐거든요. 저는 영어로, 그 사람은 서툰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어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손짓발짓을 섞어서요. 언어가 완전히 통하지 않는데도 신기하게 대화가 잘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은 하준석이었어요. 27살이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 전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만뒀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같은 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여행을 온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지. 준석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독일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한 달 동안 돌아다닐 계획이라더라고요. 혼자서요. 친구들은 다들 바빠서 못 온다고 하면서 조금 쓸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보통 그런 얘기를 하면 약간 자랑스럽거나 설레는 표정을 짓잖아요. 근데 준석 씨는 그냥 담담했어요. 마치 도망치듯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무작정 떠난 것 같은. 그래서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는지. 처음엔 말하기를 망설이더니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준석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에서도 부러워했대요. 하지만 입사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일하고 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처음엔 참을만 했어요.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도 잊어버린 것 같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래서 더 관심이 갔나 봐요. 비행시간이 2시간 반 정도였는데 정말 금방 지나갔어요. 준석 씨와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사람은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얘기만 하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나 문화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빠요. 빨리빨리 하고 경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건가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건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외모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뭔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말하는 방식도 정말 조심스럽고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런던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외로웠거든요. 친구들은 다 고향에 있고 가족들도 멀리 있고 그래서 준석 씨의 외로움이 더 이해가 됐나 봐요. 미넨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혹시 독일에서 어디 갈 예정이에요? 준석 씨는 낡은 가이드북을 꺼내더니 대충 계획을 보여줬어요. 미넨 시내 구경하고 노이슈반슈타인 성 보고 그 다음엔 베를린으로 가고 정말 전형적인 관광 코스였어요. 가이드북 여백에는 한국어로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세운 게 보였어요. 그때 저한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독일을 여러 번 와봤거든요. 아버지 일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럽을 자주 다녔고 런던에서 공부하면서도 친구들과 독일 여행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북에 없는 숨은 명소들도 많이 알고 있었죠. 제가 독일 잘 아는데 같이 다니면 어떨까요? 가이드북에 없는 예쁜 곳들도 많이 알거든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 저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특히 남자한테는 더더욱.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준석 씨에게 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석 씨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면서 입을 벌린 채로. 아마 낯선 외국인이 갑자기 같이 다니자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왜 갑자기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정말 괜찮을까요? 패 끼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귀여웠어요. 자기 걱정보다 제 걱정을 먼저 하는 모습이. 이렇게 배려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혼자 여행을 다니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위험할 것 없어요. 저도 여자 혼자 여행 많이 다녀봤는걸요.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둘이 다니는 게 더 안전하잖아요. 그렇게 설득했더니 준석 씨가 조금 생각해보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해요. 제가 신세를 너무 많이 지는 것 같아서. 그 말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모습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금방 편해졌어요. 준석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제가 먼저 들어가게 해주고 무거운 건 들어주고 밥 먹을 때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정말 신사적이었거든요. 첫날 미넨 시내를 돌아다닐 때 준석 씨가 하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건물들이 정말 예쁘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오래된 건물들을 보기 힘든데 마리엔플라츠에서 시계탑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순수한 감탄이 느껴졌어요. 다른 관광객들은 대부분 사진 찍기 바쁜데 준석 씨는 그냥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뭔가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하는 준석 씨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 사람의 꿈은 뭘까?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일까? 그런데 가끔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독일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낸 후 우리는 프랑스로 향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준석 씨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걸 느꼈죠. 기차로 파리에 도착했을 때 준석 씨의 반응이 정말 귀여웠어요. 에펠탑을 처음 봤을 때 아이처럼 신기해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풍경 사진이었어요. 자기 사진은 거의 안 찍고 준석 씨도 같이 찍어요. 라고 하면 항상 괜찮아요. 풍경만 찍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사진 찍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파리에서 준석 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갔는데 그 사람이 모나리자 앞에서 한참 서서 바라보더라고요. 다른 관광객들은 빨리빨리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데 준석 씨는 정말 오래 서서 바라봤어요.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 작은 그림 하나를 보려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 질문이 정말 순진하고 솔직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척하거나 멋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준석 씨는 그냥 솔직하게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날 저녁 생강변을 걸으면서 더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는데 준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에린 씨,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냥 좋은 사람 같아서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고통이었거든요. 그런데 에린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렇게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기뻤어요. 지금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준석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에린 씨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동시에 뭔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우리는 계속 함께 여행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준석 씨는 더 밝아졌고 저는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만 확실했죠. 베니스에서 곤돌라를 탔을 때 준석 씨가 물었어요. 에린 씨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미술관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멋있네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준석 씨 꿈은 뭐예요? 그 질문에 준석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남들이 정해준 길만 걸어왔거든요. 좋은 대학 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라. 그런데 정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안타까웠어요. 27살이 된 지금까지 자기 꿈을 찾지 못했다니. 그래서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로마의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질 때 준석 씨가 물어봤어요. 뭘 빌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이 사람과 계속 함께 있고 싶다고 빌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아직 제 마음을 정확히 모르겠기도 했고. 비밀이에요. 라고 대답했더니 준석 씨도 웃으면서 저도 비밀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혹시 준석 씨도 저와 비슷한 걸 빌었을까 싶었어요.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앞에서 준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물론 언젠가는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된다는 게 꼭 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비자도 없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죠. 그럼 언제 가세요? 이번 주 안에는. 항공료도 비싸지기 전에. 그때 저는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혹시 아일랜드에 한번 와보지 않을래요? 어차피 한국 가는 길에 런던 경유할 수도 있잖아요. 아일랜드도 가까워요. 준석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항공료가 걱정됐을 텐데도.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패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저도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런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고 굳이 아일랜드에 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준석 씨와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더블린 공항에 도착했어요. 준석 씨는 아일랜드가 처음이라며 신기해했어요. 초록빛 들판과 양들, 그리고 오래된 성들을 보면서 계속 감탄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동화 속 같아요. 그런 준석 씨를 보면서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준석 씨에 대한 제 마음도 그리고 제 정체도. 공항에서 나오면서 준석 씨가 물었어요. 호텔은 어디로 잡을까요? 준석 씨, 제 집에 가볼까요? 에린 씨 집이요? 정말 괜찮을까요? 부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부모님도 만나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준석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계속 숨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준석 씨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나타난 건 끝없이 펼쳐진 정원과 궁전 같은 저택이었거든요. 에린 씨, 여기가 정말 집이에요?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차에서 내렸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10명이 넘는 하우스키퍼들이 줄을 서서 인사했어요.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죠. 웰컴 홈 미스 먹다우얼. 어서 오세요, 에린 양. 준석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서 왜 숨겼을까 싶었거든요. 에린 씨, 이게 뭐예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거실로 안내하면서 천천히 설명했어요. 거실도 정말 컸어요. 천장이 높고 벽에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있고 준석 씨는 그 모든 걸 보면서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어항공사 오너예요. 그리고 저는 외동딸이고요. 준석 씨는 소파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이 두려웠는지 깨달았어요. 처음엔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준석 씨가 저를 다르게 볼까봐. 다르게 본다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부담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동정으로 같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나. 준석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상처받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저와 함께 있었던 건 뭐였어요? 동정이었나요? 아니면 재미있는 경험이었나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오해였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준석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진심을 모두 털어놨어요.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부터 저는 준석 씨에게 끌렸어요. 돈이나 신분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냥 진실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준석 씨는 여전히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후로 계속 준석 씨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걸. 제가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걸.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신분 차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준석 씨를 정말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 마지막 말을 하고 나서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준석 씨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분이었을 텐데 제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준석 씨는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고 그런 걸 몇 번 반복했어요. 마침내 준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에린 씨, 이게 현실이에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려는 사람 같았거든요. 네, 현실이에요. 제 마음도 이 모든 게.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준석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안타까웠어요. 왜 이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준석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린 씨는 이런 집에서 자라셨고 저는. 준석 씨는 일어나서 거실을 둘러봤어요.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명화들. 그 모든 게 그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저에게는 너무 버거워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준석 씨가 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준석 씨, 저 좀 봐주세요. 저는 준석 씨 손을 잡았어요. 처음 만져보는 그의 손은 생각보다 거칠었어요. 아마 학생 시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거친 손이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이 손 보세요. 이 손이 저한테 커피를 대신 주문해줬어요. 이 손이 제 짐을 들어줬고 무거운 문을 열어줬어요. 준석 씨는 우리가 잡은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눈도 보세요. 이 눈이 처음 저를 따뜻하게 바라봐줬어요. 저를 그냥 에린으로 봐줬어요. 맥도웰가의 딸이 아니라. 에린 씨. 이 입도요. 이 입이 저한테 진실한 말들을 해줬어요. 힘들었던 이야기도, 꿈에 대한 이야기도. 그 모든 게 진짜였잖아요. 준석 씨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준석 씨 세상으로 갈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도 이 모든 것도. 사실 제게는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잖아요. 그때 집사 중 한 명이 차를 가져왔어요. 준석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봐요, 이런 것도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럼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차를 끓일게요. 에린 씨. 진짜예요. 런던에서 혼자 살 때는 다 혼자 했거든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는 준석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준석 씨가 처음 비행기에서 저를 도와줄 때 제 신분을 알고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준 거죠?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석 씨가 재벌 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좋아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준석 씨는 한참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 모든 게 없어도 저는 준석 씨와 함께 있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그냥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준석 씨가 드디어 저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조금씩 확신이 생기는 게 보였어요. 에린 씨는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준석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준석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준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에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준석 씨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연애해요. 연애요? 네, 연애. 다른 커플들처럼 데이트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준석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었어요. 에린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사랑. 준석 씨가 그 단어를 되뇌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에린 씨를 사랑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석 씨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입맞춤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에린. 그때부터 저희는 정말 연인이 됐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아일랜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준석 씨는 처음엔 집에서 어색해했지만 점점 편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해변을 산책하거나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 하는 일들을 했어요. 물론 가끔 집사들이 따라오거나 하는 일이 있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준석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부담스러워했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아가면서부터는 좀 더 편해졌거든요. 에린, 꿈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해변을 걸으면서 준석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사랑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준석 씨는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의 진짜 사랑이 시작됐어요. 연애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준석 씨를 런던으로 데려갔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도 보여주고 제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준석 씨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제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만난 제 친구들은 모두 준석 씨를 환영해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준석 씨가 점점 더 불편해하는 걸 느꼈어요. 에린, 내 남자친구 정말 멋있다. 그런데 영어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친구 하나가 제게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준석 씨가 그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영어를 완전히 못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요. 괜찮아, 우리는 서로 이해해. 그렇게 대답했지만 준석 씨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그 후로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준석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온 후에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좀 시끄러웠죠?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준석 씨 좋아해요. 하지만 준석 씨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준석 씨의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연락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준석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버지가 준석 씨를 우리 회사 런던 지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럼 비자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데 준석 씨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에린 씨, 그건 좀... 왜요? 좋은 기회잖아요. 저는 제 실력으로 취업하고 싶어요. 에린 씨 아버지 도움으로 들어가는 건. 하지만 일단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실력으로 인정받으면 되는 거고. 준석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평생 사장딸 남자친구로 불릴 거예요. 그런 건 싫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석 씨의 자존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아니에요. 에린 씨 마음은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 후로 준석 씨는 계속 조용했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희는 쇼핑을 하러 나갔어요. 준석 씨가 입을 옷을 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이 셔츠 어때요? 준석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얼마예요? 200파운드 정도. 준석 씨는 가격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200파운드요? 그럼 한국 돈으로 30만 원 넘는 거네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좋은 브랜드거든요. 에린 씨, 저는 한국에서 월급 받을 때도 이런 비싼 옷은 못 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게는 당연한 일이 준석 씨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걸요. 그럼 다른 데 가볼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니클로 같은 데서 사면 돼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준석 씨에게는 부담이 되는 거였어요.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와인 어때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한 병에 300파운드 정도. 준석 씨는 메뉴를 덮더니 물만 마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밤 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에린, 저는 이런 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가요? 모든 게. 에린 씨에게는 당연한 일들이 저에게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준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계속 말했어요. 어제 에린 씨가 사주려던 셔츠 가격이 제가 한국에서 한 달 생활비예요. 그런데 에린 씨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준석 씨. 저는 에린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하지만 저는 자꾸 위축돼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준석 씨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런 차이를 어떻게 좁혀야 할지. 준석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제가 에린 씨와 함께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저는 에린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에린 씨는 저에게 모든 걸 주려고 하시고,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불균형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준석 씨,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에린 씨는 상관없어도 저는 상관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준석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준석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희는 서로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준석 씨가 말했어요. 에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온 거예요. 에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준석 씨의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억지로 붙잡을 수는 없었죠.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저는 에린 씨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준석 씨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그 옆모습이 처음 비행기에서 봤을 때처럼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에린 씨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로 에린 씨는 저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하시고, 그건 올바르지 않아요. 준석 씨. 저는 에린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저와 함께 있으면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준석 씨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 사이의 현실적인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럼 언제 떠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 항공권을 예약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준석 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저만큼이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어색하게 지냈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대화도 필요한 말들만 주고받았고요. 준석 씨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에 산 기념품들,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걸 차근차근 챙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준석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에린, 정말 고마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요. 에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에린 씨에게 어울리는 멋진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준석 씨가 더 힘들어할까 봐서요. 다음 날 공항까지 배웅해드렸어요. 체크인하는 준석 씨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어요. 잘 가세요, 준석 씨. 에린도 건강하게 잘 지내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준석 씨가 출국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줘도 공부를 해도 뭘 해도 준석 씨 생각만 났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준석 씨도 한국에서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그리워졌어요. 준석 씨 없는 일상이 너무 공허했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준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찍은 첫 번째 사진부터 아일랜드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그리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혹시나 해서 받았어요. 여보세요? 혜린. 저예요. 준석 씨 목소리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준석 씨.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어디세요? 런던이에요. 런던이요? 한국 안 가셨어요? 못 갔어요. 공항에서 계속 서성거리다가 결국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히드로 공항 근처 호텔이에요. 지금 갈게요.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준석 씨를 만나야 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준석 씨를 봤을 때 그는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마 저처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예요. 혜린, 왜 못 가셨어요? 계속 생각났어요. 에린 씨가 저한테 했던 말들. 비행기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행하면서 나눴던 모든 대화들. 준석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도망치고 있었다는 걸요. 에린 씨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석 씨. 저는 에린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분 차이든 뭐든 함께 해결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깊은 눈물이었어요. 정말이요? 네. 도망치지 않을게요. 에린 씨와 함께 이 모든 걸 견뎌보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석 씨에게 달려가서 꽉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그렇게 안고 있는데 준석 씨가 말했어요. 에린, 저는 여전히 에린 씨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주고 싶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에린 씨 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도 충분히 당당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서로 포기하지 않기로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보기로요. 에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강한 마음으로요. 그렇게 다시 함께하게 된 후 저희는 정말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됐거든요. 한번 헤어질 뻔했던 경험이 오히려 저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준석 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여전히 신중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에린, 저 영어 공부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정말이요? 네. 에린 씨 친구들과 대화할 때 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서요. 그런 준석 씨를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거든요.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준석 씨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언젠가 한국에 가게 되면 준석 씨 부모님과도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어느 날 준석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에린, 저 요즘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미래 계획이요. 에린 씨와 함께할 미래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일단 영어를 더 늘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요. 에린 씨 아버지 도움 없이요. 힘들 텐데. 힘들어도 해볼게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준석 씨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요. 며칠 후 준석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물어봐도 비밀이라고만 하더라고요. 뭘 그렇게 준비하세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힌트라도 주세요. 안 돼요.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며칠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준석 씨가 저를 템즈강 근처 조용한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강물에 반사된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 왜 왔어요? 에린 씨가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에서 석양을 보는 게 제일 좋다고. 맞았어요. 제가 런던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거든요. 벤치에 앉아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준석 씨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에린. 네. 그런데 준석 씨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준석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어요. 에린, 저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준석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영어로 하면 더 멋있을 텐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냥 제 마음을 정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저는 에린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매일이 똑같고 희망도 없고. 그런데 에린 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준석 씨. 처음에는 제가 에린 씨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린 씨와 함께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석 씨가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예쁜 반지였어요. 이 반지 비싸지 않아요. 에린 씨가 평소에 끼던 반지들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할 거예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반지에는 제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에린 씨에 대한 사랑,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에린 맥도웰, 저와 결혼해주세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석 씨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프로포즈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용기 낼 차례라고 생각했어요. 네, 결혼해요. 그 말을 듣고 준석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리고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정말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에린. 저야말로 고마워요. 준석 씨가 일어나서 저를 안아줬어요. 그 품 안에서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맞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준석 씨가 말했어요. 에린, 우리의 만남은 에린 씨에게서 시작됐잖아요. 비행기에서 에린 씨가 먼저 도와주시고 여행도 에린 씨가 제안하시고. 맞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에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비행기에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었는데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사랑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신분이나 국적, 언어 같은 모든 벽을 뛰어넘게 해주거든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그녀에게서 시작됐지만 새로운 시작은 내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요.